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북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가 자국 통화인 북한 돈보다 많이 쓰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두 연구원이 2017년에 탈북자 231명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사람들의 외화 사용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달러화와 위안화로 거래를 했다고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접경 지역과 비접경 지역으로 나눠서 숫자를 도출을 했더라고요.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해산시 같은,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에 접해 있는 도시들인 거죠. 중국과 바로 연해 있는 그런 도시들. 그게 접경 지역이고, 비접경 지역은 그 압록강, 두만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접경 지역에서는 달러 사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30.1%. 위안화의 경우에는 접경 지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는 57%나 이 위안화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의 57%가 위안화 거래라는 이야기인 거죠. 품목별로도 이 데이터를 만들었던데요. TV나 냉장고를 살 때 달러를 내는 경우가 12에서 19%, 심지어 쌀을 살 때도 달러를 낸다, 뭐 이렇게 답을 한 경우도 있는데 1.3%밖에 되지는 않아요. 아주 뭐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고 미미한 비율이긴 하지만 쌀도 달러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상황인 거죠. 중국 위안화는 더 빈도가 높아서요. TV 냉장고는 60% 이상을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었고, 북한 돈을 낸 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하더군요. 쌀을 사는 경우에도 위안화 거래를 하는 경우가 4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 돈으로 주로 거래를 하는 현상을 우리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음도 잘 안 되네. 달러라이제이션. 네. 북한이 지금 상당히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사실 위안화가 달러보다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안화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이 논문이나 이 학계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안화는 거래 수단으로 많이 쓰고요. 북한에서 집에다가 재어두는 용도로는 미국 달러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달러 사용, 또 외화 사용은 1980년대부터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부터라고 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09년 9월 11일 북한이 새 화폐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화폐와 구화폐는 지금부터 못 쓴다. 새 화폐로 바꿔라. 교환 비율은 100대 1이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꾸어주는 금액의 한도, 그것은 구화폐 10만 원까지만 새 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물가가 뭐 치솟기 때문에 그 물가도 잡겠다. 그래서 100분의 1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였죠. 교환 비율을 100분의 1로 했으니까. 또 이 집에다가 장마당에서 돈 좀 벌어다가 집에다가 쌓아놓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소위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력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 좀 벌어서 벽장 안에 숨겨두었던 사람들은 그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자, 언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으니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자국화폐, 원화, 북한 원화 돈을 집에다가 쌓아놓았다가는 큰일 나겠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엎친 데 덮친다고요. 새로 발행한 이 화폐, 새 화폐의 가치도 하루가 다르게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을 거듭했던 거죠. 이 그래프는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 쌀값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폐개혁 직전에 북한 돈으로 쌀 1kg당 2,000원이었는데 쌀값이 개혁 직후에는 그게 44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돈의 유통량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100분의 1로 교환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 쌀값이 5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구화폐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됐고 새 화폐 유통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데,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만은 물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폐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물건값도 떨어진다.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건값도 오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게 화폐 수량설인 것이고, 화폐개혁 직후에 북한에도 그런 현상이 정확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물건값들이 50분의 1, 100분의 1로 막 떨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가격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쌀값은 10월 초에 1,500원을 회복했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원래보다도 2배나 더 높은 4,000원으로 뛰어버렸더군요. 달러에 대한 환율도 그렇습니다. 화폐개혁 직전에 달러당 3,500원이었거든요. 북한 돈으로. 근데 화폐개혁과 더불어서 바로 35원까지 떨어졌어요. 10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북한 돈의 가치는 100배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화폐 유통량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환율도 쌀값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11월 12일에는 원래보다 더 높은 4,500원이 됐고요. 원래 그 화폐개혁 직전에 3,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4,500원까지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가서는 이게 8,600원까지도 치솟게 되는 거죠. 북한 돈의 가치가 화폐개혁 직후에 비해서 250분의 1로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원인은 분명해 보입니다. 10중 8구 돈을 함부로 풀어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화폐개혁 직후에 김정은 배려금 이런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풀어냈어요. 막 돈을 100% 준 거죠. 새 돈을 찍었으니 막 인심 쓴 겁니다. 또 공무원들의 임금, 현금 분배 이런 것도 엄청나게 했어요. 돈을 마구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언제든지 화폐개혁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완전히 휴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다 보면 가치가 떨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휴지 조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돈을 가급적이면 안 가지려고 하겠죠. 그 돈 대신에 미국 돈, 중국 돈을 받아서 쌓아두게 된 겁니다.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인 것이죠. 북한뿐만이 아니고 짐바브웨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자국 화폐 대신에 달러를 쌓아두는,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니까 자국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런 돈은 누구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이요, 하나같이 재미가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다 그렇지만 이 하나같이 다 반미를 외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돈을 쓰는 참 역설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답게 1980년대까지 국가가 모든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외국 돈들을. 국가 외환 집중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80년대부터 특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민간에서도 달러 거래와 보유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1990년대 초에 등소평이 김일성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말이야, 이게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걸 해봤더니 정말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당신도 해보면 좋겠어요 하고 등소평이 사람을 보내서 설득을 하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러면 북한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거의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날짜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개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94년 7월 8일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남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소문일 뿐이고 확인할 방법은 없죠. 자, 그러고 나자 바로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김정일이었고,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김정일이 정권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다시 들어오면서 약간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개혁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다시 잡고, 그러면서 철저한 폐쇄체제, 통제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 시기에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산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제도인 배급제,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 이런 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냐? 인민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생산 능력이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급속히 확산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달러 위안화의 사용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2000년대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양성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설명드렸던 대로 2009년 소위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 이후부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름은 화폐 개혁인데 화폐 개혁이 아니고 화폐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달러나 위안화를 많이 쓰다 보니 북한 사람들에게도 환율이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00원입니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8,000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는 다 암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공식 환율은 100원이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암시장 가격을 우리나라 매체인 데일리 NK 또 아시아프레스라고 하는 매체가 그 암시장 가격들을 거의 주별로 매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계속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가 봐요. 뭐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취재를 하고 그 환율들을 보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요, 북한 환율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가 이제 쭉 이제 시리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불가사의한 측면이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완전히 국경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2020년 1월부터. 그 수출입이 거의 완전히 중단되다시피 했지요. 특히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입보다도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수출 수입이 다 줄어들고 특히 수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경제 그야말로 폭망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대부분 떨어집니다. 뭐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 원화, 북한 돈의 달러에 대한 또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그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달러에 대한 북한 돈 환율인데요. 그걸 월별로 평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자료와 아시아프레스 자료가 같이 들어있는데 데일리 NK 자료는 평양, 신의주, 해산 이 지역을 따로 지금 거기 표시를 해놓고 있고 아시아프레스는 전체 평균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들이 이 그래프에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2020년 9월까지 8,4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달러당. 그런데 이게 2020년 10월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21년 12월에는 4,600원까지 떨어집니다. 자, 달러에 대한 원화, 북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뜻은 북한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북한 돈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는데, 자, 그러다가 이게 2022년 1월부터 다시 급등을 시작해서요. 2023년 7월 9일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8,450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도대체 이게 일반적인 경제학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온통 불가사의 투성입니다. 자, 2020년 10월부터 쭉 이렇게 달러에 대한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 북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국경 봉쇄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서 외국 물건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화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설명들이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보다도 수출이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외화 유입량이 줄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말이죠. 국경 봉쇄가 시작된 것은 2020년 1월부터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부터예요.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전히 국경 봉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그때는 뭐 어땠느냐? 그때는 환율이 8,400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현 교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 상황을 놓고. 자, 이분의 진단은 뭐냐? 북한 당국의 원화 사용 강제가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즉, 이 무렵 2020년 10월 무렵에 북한 정부가 달러 사용을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모든 거래에서 북한 돈만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그것 때문에 달러나 중국 돈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원화의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그 가격도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정책 변화가 정말 그런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북한 사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러시아 대사관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포스팅이 이런 게 있었어요. 평양의 상점에서 외국 돈을 내고 달러를 내고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북한 원화로 지불하라 이런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하는 포스팅이 올라왔거든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왜 그 이전까지는 환율이 변화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환율이 다시 뛰었는데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경 봉쇄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무역 거래에 쓸 외화를 미리 확보하려고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외화 달러와 위안화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그게 바로 환율이 뛰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뭐 그럴듯하기는 한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뭐 저는 도저히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한만을 위한 경제학이 따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경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을 설명을 할 수가 없더군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김정우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북한의 달러 이야기였는데요.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그들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